오빠, 오늘 밤 우리 집에서 만나요? 남편은 출장 중이니 걱정 마. 그 문자는 내 가장 가까운 친구가 보낸 것이었다. 넌 그냥 실패자야. 왜 그렇게 살지? 아내가 웃으며 내게 던진 그 말은 내 인생을 산산조각 냈다. 나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앉아 그 장면을 반복해서 떠올렸다. 출장이라고 속이고 집에 돌아온 그날, 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벗은 채 얽힌 두 몸뚱이였다. 아내, 지은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나를 보며 말했다. 이제 그만해. 너랑 사는 게 지쳤어, 친구. 민주는 바지를 주우며 피식 웃었다. 형, 미안. 하지만 지은이가 나한테 더 잘 맞아. 그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냥 문을 닫고 나왔다. 왜냐하면 그게 내 방식이었으니까. 참고, 견디고, 있는 것.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니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다. 민준이 일부러 퍼뜨린 거였다.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얘야, 그 녀석 아내가 친구랑 바람났대. 상사가 나를 불러 개인사로 업무에 지장 주지 마라고 경고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속으로는 불타오르는 분노를 삼켰다. 왜 나일까? 내가 뭐 잘못했나? 지은과 결혼한 지 5년, 나는 매일 야근하며 돈을 벌었고, 민주는 대학 동창으로서 내 유일한 친구였다. 그런데 그들이 나를 이렇게 버렸다. 배신의 아픔은 가슴을 찌르듯 날카로웠지만 나는 외치지 않았다. 그냥 일상에 매달렸다. 집에 돌아와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 하지만 지은은 이미 모든 걸 챙겨나갔다. 공동재산조차 그녀 쪽으로 넘어갈 판이었다. 민준의 집안이 부유해서 변호사를 선임할 테지. 나는 평범한 샐러리맨,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사람. 밤새워 울지 않았다. 대신 창밖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나 자신도 몰랐다. 그냥 죽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속이는 말이었다. 며칠 후 지은이 전화를 걸어왔다. 이혼 합의서 보내줄게. 서명의 목소리는 차갑고 후회 따윈 없었다. 나는 달았어 라고만 답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을 보았다. 내 얼굴은 창백하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디나? 매일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 속에 섞여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외쳤다. 왜 나야? 하지만 답은 없었다. 사회는 약자를 외면한다. 한국에서 이혼은 흔한 일이지만 나처럼 배신당한 남자는 그냥 불운한 놈으로 치부된다.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일 밤 그날의 감정을 적었다. 오늘 민준을 회사 근처에서 봤다. 웃고 있었다. 지은과 함께 그걸 쓰면서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는 대신 차갑게 응고되는 걸 느꼈다. 참는 게 습관이 되었다. 친구들은 잊어버려라고 조언했지만 그럴 수 없었다. 있는 건 포기하는 거니까. 대신 나는 관찰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SNS를 몰래 봤다. 지은과 함께 찍은 사진들, 행복한 척 포즈를 취한. 그 속에서 나는 그들의 약점을 찾으려 애썼다. 아직은 그냥 관찰일 뿐이었다. 한 달이 지나 나는 새로운 아파트를 구했다. 옛집은 추억으로 가득 차 너무 아팠다. 이사하면서 물건을 정리하다 지은의 옛 편지를 발견했다. 영원히 사랑해 그걸 불태웠다. 불꽃이 타오르는 걸 보며 내 안에 무언가가 깨어났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복수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법은 강자를 보호하고 약자는 증거 없이 무너진다. 나는 직장에서 승진을 노리며 더 열심히 일했다. 표면적으로는 정상인 척. 민준과 지은의 결혼 소식이 들려왔다. 그들은 빠르게 재혼했다. 소문에 따르면 민준의 회사에서 지은을 채용했다고 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웃었다.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 왜냐하면 그게 시작이었으니까. 나는 민준의 회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IT 스타트업의 부사장. 하지만 내부에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았다. 직원들의 불만, 세금 문제. 나는 익명으로 제보를 준비했다. 아직 실행하지 않았다. 그냥 기다렸다. 타이밍을. 내 심장은 여전히 아팠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그들의 웃는 얼굴이 나를 비웃는 꿈 깨어나서 나는 스스로 물었다. 이게 맞나? 도덕적으로 복수는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그들이 나를 파괴한 후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게 더 잘못된 일 아닌가? 나는 변하고 있었다. 예전에 나는 착한 사람이었다. 이제는 차가운 계산기처럼 생각했다. 이 과정에서 잃는 건 내 영혼의 일부일 테지만 상관없었다. 살아남기 위해. 시간이 흘렀다. 반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그 아픔을 안고 살았지만 이제는 숨쉬듯 익숙해졌다. 출근길에 민준의 회사를 지나칠 때마다 그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그 안에 그들이 있다는 걸 알면서. 지은은 이제 민준의 아내, 회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한다. 나는 그들의 일상을 추적했다. SNS, 지인들의 이야기, 심지어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소문까지.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다. 하지만 점점 그게 습관이 되었다. 매일 저녁 컴퓨터 앞에 앉아 그들의 게시물을 분석했다. 민준의 포스팅, 새로운 프로젝트 성공. 아내 덕분에 지은의 댓글, 사랑해 오빠 그걸 볼 때마다 속이 끓었다. 하지만 외치지 않았다. 대신 메모했다. 그들의 약점, 민준은 야심이 크지만 회계 부정 의혹이 있다. 지은은 과거의 나와의 결혼을 숨기려 애쓴다. 나는 직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상사가 요즘 열심히네 라고 칭찬했다. 그 칭찬 뒤엔 내 노력의 이면이 있었다. 낮에는 웃으며 일하고 밤에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충동이 아니었다. 계산된 움직임. 먼저 민준의 회사에 익명 이메일을 보냈다. 회계 장부 확인하세요. 세금 탈루 의혹 증거는 없었다. 그냥 소문 기반. 하지만 그게 씨앗이 되었다. 민준의 반응을 관찰했다. 그의 SNS가 조용해졌다. 스트레스 받는 기색. 지은도 마찬가지. 그들의 관계에 금이 가는 걸 느꼈다. 나는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이게 나인가? 예전에 나는 이런 짓 안 했어. 친구를 배신한 적 없어. 그런데 이제 나는 그들을 파괴하려 한다. 내 안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멈춰. 이게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들이 먼저 시작했어. 한 번 우연히 지은을 만났다. 커피숍에서. 그녀는 나를 보고 놀랐다. 오빠. 아니, 이제 아니지. 나는 미소 지었다. 잘 지내. 대화는 짧았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녀의 불안을 읽었다. 민준 오빠가 요즘 피곤해해. 나는 속으로 웃었다.
내가 한 짓 때문이지. 집에 돌아와 나는 일기에 썼다. 오늘 그녀를 봤다. 여전히 아름답지만 이제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복수의 첫 단계는 성공적이었다. 회사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다. 민주는 압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똑똑했다. 증거를 은폐하려 애썼다. 나는 그걸 예상했다. 그래서 두 번째 움직임을 준비했다. 지은의 과거를 파헤쳤다. 그녀가 나와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의 스캔들이 있었다. 그걸 민준에게 익명으로 보낼까? 아니, 아직 아니야. 기다려. 이 과정에서 나는 고독해졌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너 요즘 이상해 라고 말했다. 맞아. 나는 변했다. 분노가 나를 먹어치우고 있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게 필요해. 그래야 살아. 하지만 가끔 눈물이 흘렀다. 왜 나일까?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한국 사회는 성공자를 찬양하지만 실패자는 잊힌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야. 그냥 복수하는 사람일 뿐. 민준이 나에게 연락 왔다. 형, 요즘 어때? 한번 만나자. 나는 거절했다. 하지만 그 통화에서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다. 불안해하고 있어? 좋았어. 나는 다음 계획을 세웠다. 그의 회사를 해킹할 순 없지만 내부자를 찾을 수 있다. 직원 채팅방에 가입했다. 익명으로. 그 안에서 불만을 부추겼다. 사장님 때문에 회사 망할 거야.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내 심리는 점점 뒤틀렸다. 복수를 생각할 때 쾌감이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공허했다. 이게 끝나면 뭐가 남나? 나 자신. 이미 잃어버린 지 오래야? 나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계속해. 멈추면 지는 거야? 이제 복수는 습관이 되었다. 매일 아침 그들의 소식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민준의 회사는 내부 감사로 혼란스러웠다. 직원들이 퇴사하기 시작했다. 지은은 스트레스로 피곤해 보였다. 그녀의 SNS에 요즘 힘들어 라는 포스팅이 올라왔다. 나는 그걸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내가 느껴본 고통의 일부일 뿐이야.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똑똑했다. 외부 컨설턴트를 고용해 문제를 수습하려 했다. 나는 그걸 알았다. 지인 통해 들은 소문. 그래서 계획을 수정했다. 직접 개입하지 않고 그들의 약점을 이용. 지은의 경우 그녀는 여전히 나와의 이혼을 완벽히 숨기려 했다. 하지만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옛 사진, 편지. 그걸 민준의 가족에게 보낼까? 그의 부모는 보수적이다. 스캔들을 싫어해. 한 번 나는 민준의 어머니를 우연히 만난 척했다. 길거리에서. 아주머니, 오랜만입니다. 그녀는 나를 반겼다. 아이고, 너 아직도 착하네. 대화 중 슬쩍 지은의 과거를 언급했다. 지은 씨가 예전에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그냥 씨앗을 뿌렸다. 그 후 민준의 집안에 불화가 생겼다. 소문이 돌았다. 내 안에 갈등이 커졌다. 이게 맞나? 가족을 끌어들이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아? 하지만 그들이 나를 파괴할 때 내 가족은? 부모님은 충격으로 아프셨다. 나는 그걸 떠올리며 자신을 설득했다. 공평해야 해. 복수는 이제 중독이었다.
멈출 수 없었다. 밤에 꿈을 꾸었다. 그들을 죽이는 꿈 깨어나서 소름이 끼쳤다. 나는 점점 괴물이 되어가고 있어? 지은이 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만나서 이야기할까? 옛날 일 미안해. 나는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민준 오빠가 요즘 이상해. 내가 한 짓이야.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속으로는 쾌감을 느꼈다. 그녀의 눈물은 내 상처의 보상이었다. 대화 끝에 나는 말했다. 잘 살아. 하지만 그 말 속에 숨긴 건 아직 끝나지 않았어. 민준의 회사가 위기에 처했다. 투자자들이 빠져나갔다. 그는 필사적이었다. 나에게 다시 연락. 형, 도와줘. 자금 좀 빌려줄 수 있어. 나는 웃었다. 미안, 나도 힘들어. 그 통화 후 나는 다음 단계를 밟았다. 그의 회계 부정을 증거로 모았다. 익명 제보로 세무서에 보냈다. 이번엔 진짜 증거. 어떻게 얻었나? 그의 전 직원에게 돈을 주고 샀다. 그 가격은 내 저축의 절반이었다. 이제 후회할 틈이 없었다. 복수는 가속되었다. 내 정신은 피로했다. 매일 약을 먹었다. 불면증 때문에.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왜냐하면 임랭이 더 이상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니까. 과거에 참았던 게 나를 더 약하게 만들었다. 이제는 행동할 때. 민준이 파산 직전이라는 소식이 들렸다. 지은과 이혼 소문도. 나는 만족했지만 동시에 불안했다. 이게 끝인가? 아니, 아직. 그들의 고통이 내 고통만큼 되지 않아.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민준의 회사는 세무조사로 문을 닫을 위기였다. 그는 모든 걸 잃어가고 있었다. 지은은 그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소문. 하지만 확인해보니 아직 함께였다. 그들의 관계는 균열이 가득했다.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직접 만났다. 민준을. 그는 카페에서 나를 기다렸다. 형, 내가 한 짓이야? 왜? 나는 차분히 말했다.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똑똑한 그는 알아챘다. 미안해. 돌려줄게. 하지만 늦었다. 나는 이미 그의 모든 비밀을 쥐고 있었다. 회사 문서, 개인 스캔들. 집에 돌아와 나는 계획의 다음 단계를 세웠다. 지은에게 접근. 그녀를 미끼로. 메시지 보냈다. 도와줄게. 만나자. 그녀는 왔다. 절박했다. 민준 오빠를 살려줘. 나는 조건을 걸었다. 내 과거를 공개하지 않을 테니 민준을 버려.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동의했다. 대신에 고리가 이어졌다. 내 안의 괴물이 커졌다. 이게 나인가? 타인을 조종하는 사람. 예전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이제 쾌감이 컸다. 민준이 알게 되었다. 지은의 배신. 그는 나에게 달려왔다. 이 계자씨가 싸움이 벌어졌다. 나는 맞았지만 웃었다. 이제 내 차례야. 경찰이 왔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다. 민준은 혐의를 받지 않았다. 대신 그의 명성은 추락했다. 사회에서 버림받은 지은은 홀로 남았다. 그녀의 눈에 원망이 가득했다. 나는 그걸 보며 만족했다. 하지만 밤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게 가치 있나? 스스로 물었다. 답은 없었다. 복수는 이제 절정으로 치달았다. 민준의 파산을 확인했다. 그는 거리로 나앉을 판, 지은은 직장을 잃었다. 그들의 삶은 파괴되었다. 나는 멀리서 지켜보았다. 내 손으로. 하지만 가격은 컸다. 내 정신은 산산조각. 친구 없고 가족 멀어지고 나는 홀로 남았다. 복수의 끝에서. 이제 그들은 바닥이었다. 민주는 파산 신청을 했다. 집을 잃고 부모 집으로 돌아갔다. 지은은 이혼 후 작은 원룸에서 살았다. 소문에 따르면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나는 그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주저했다. 여기서 멈출까? 하지만 아니었다. 완벽하게 끝내야 해. 마지막 계획,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파괴. 민준에게 지은의 새 남자 소문을 퍼뜨렸다. 가짜지만 믿을 만한. 그는 폭발했다. 지은에게 달려가 싸웠다. 경찰 개입. 스캔들이 뉴스에 나왔다. 전직 부사장, 전처와 폭행 사건. 나는 안전한 곳에서 지켜보았다. 하지만 민주는 똑똑했다. 그는 나를 의심하고 추적했다. 내 집 앞에서 기다렸다. 내가 다 한 짓이야. 증거 있어. 나는 부정했다. 하지만 그는 증거를 모았다. 익명 이메일 추적.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이제 위험했다. 민준이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법정에서 그들의 고통을 증언했다. 하지만 내 쪽 증거가 약했다. 판사는 중립적이었다. 재판 중 지은이 증인으로 나왔다. 그녀는 울며 말했다. 그가 우리를 파괴했어요. 나는 그녀를 보았다. 예전 사랑했던 여자. 이제 적인의 심장은 찢어졌다. 이게 복수인가? 고통의 순환. 재판은 계속되었다. 나는 밤마다 불안에 떨었다. 패배하면 모든 걸 잃는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추가 증거를 조작했다. 위험했지만 필요했다. 민준의 과거 범죄를 드러냈다. 그는 젊을 때 사기 전과가 있었다. 그걸 이용. 재판 결과 민준의 패배. 그는 모든 걸 잃었다. 감옥행 가능성. 지은은 무너졌다.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그냥 공허. 내 인생은 이제 뭐지? 복수의 끝에서 나는 변해버린 자신을 보았다. 모든 게 끝났다. 민주는 감옥에 갔고 지은은 사라졌다. 소문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사갔다. 나는 직장에서 승진했다. 표면적으로는 성공한 삶. 하지만 밤에 거울을 볼 때마다 물었다. 이게 행복인가? 그들의 고통은 내 상처를 메우지 못했다. 오히려 더 큰 구멍을 만들었다. 복수는 나를 파괴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피해자. 가해자. 정말로 복수가 정의였을까?